네, 어서 오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요. 실은 오래전에 계획이 된 건데요. CFR 하수인 그 브루킹스 연구소 있잖아요. 2009년에 이미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물론 이제 꼭 브루킹스 연구소만 뭐 내는 건 아니고 유사한 그 CFR 연구소가 2022년까지 그냥 계속 만들어졌어요. 자기네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이란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이 보고서가요, 재밌게도 미국 국무부가 세계적으로 반중선전 선동을 시작했던 때, 그때 출간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2004년인가 2006년부터 경제협력 연차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 언저리부터 그 뒤에서 반중 전략을 짜고 있었단 말이죠. 예, 반중 전략은요, 한국에서 주변 살펴보면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전에 말씀드렸죠. 예, 부정선거에 중국이 관여했다. 중국 간첩들이 공무원, 뭐 국회의원 쪽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한결같은 거짓부렁이 말로 반중 선전 선동을 이끌어왔는데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대만, 또 미국 버스턴 뭐 이런 데도 계속 그런 똑같은 시나리오가 똑같이 굴러갔다. 이 보고서는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구절이 이거예요. 이란은 미국에 어떤 위협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이란이 핵을 가졌다고 치자. 그 미국까지 갖고 올 수단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란은 왜 쳐? 이 보고서의 제2부 5장 제목을 좀 보시자고요. 네타냐후한테 맡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 이랬습니다. 예. 이 네타냐후가 나래를 치게 만든 거다. 그 말이죠. 읽어볼까요? 요약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부추겨 이란을 공중 폭격한다면 미국이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작전, 즉 정권 교체와 이란 석유지대 장악, 이걸 더 빨리 벌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있어서 핵심이다. 세계인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국이 사주한 거로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란도 그렇게 생각해서 걸프 미군 기지나 최소한 헤즈볼라를 시켜서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미국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다. 미국은 누워서 떡을 먹을 수 있다.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나 국민 차원에서나 뭐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길 굉장히 원했습니다. 난 이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이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페르시아 출신들인데 그렇게 미국에 대하여 미국 죽어라 막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국화돼 있어. 난 그게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참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 외교적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 핵사찰 받아들였고요. 규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체가요, 이란과 잘 살아볼 의향이 전혀 없잖아요. 핵무기 만들 생각 아예 없다고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당신들 왜 그래요? 와서 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정부적 차원에서, 어? 핵무기 만들 생각 자체가 없고, 보통 그냥 나라에서 핵 발전소, 하듯이 그냥 그 정도까지만 허락해 달라는데, 왜 자꾸 무기 만드자, 나 하지 않는 일을 막 사람 열불나게 만드냐 그랬잖아요. 미국은요, 이란이 핵무기를 꼭 가져야만 되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왜? 이란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 핑계가 핵이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지 뭐 CFR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가 브리킹스 연구소 사람들
빌더버그 사람들, 이 사람들요, 남과 부를 나눌 생각에 추호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국력이 무너져갖고 미국이 이제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즉각 다른 나라한테 붙어버립니다. 얘네들이 월가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성향이라고. 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국력이 무너지면 몰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부를 서로 나누면서 공존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 부를 서로 나누는 이란을 인정해 줄 리 만무죠. 미국 안보국도요, 이란의 핵 위험이 자체가 없다 그랬죠. 원자력 기구도 몇 차례 어떤 하자도 없다 그랬죠. 그걸 공격해 버렸습니다. 이 국제 원자력 기구로 하는, 어떻게든 간에 이란에 가서 핑계거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둥아리를 나불거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핵 의무 규정을 체계적으로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다 있냐고요. 엉망진창의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그래도 20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의 핵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날리기 전 3일 전에 이란이 핵 규정을 어겼다고? 전 욕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센 욕이 나올 것 같아갖고. 아무튼 간에 이란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뭐 이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전쟁 끝나고 나면 너 나랑 한번 보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편이었다고요. 같은 편이었다고요. 아시아와 중동 벨트는요, 월가의 생명선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네. 이거 뭐 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원으로서 그 석유의 생산과 소비 벨트잖아요. 그 벨트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화약고를 터뜨려주면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월가와 CFR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달러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석유 달러니까요. 석유에 연동되어 있는 게 달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붙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동을 붙잡는 거고, 중동을 지네가 마음대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과 인도 뭐 많은 나라들이 브릭스의 문을 열고 열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자기네들 지금까지 욕심은 다 부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요, 체크무늬하고요, 빗살무늬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브릭스로 다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달러 결제를 안 하고 위안화나 루블이나 뭐 루피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폐 독자성을 가지려고 한다. 또 이제 지정학적인 것도 있죠. 유조선이 지나가는 이 해협, 이 두 개의 해협, 아덴만하고 페르시아 걸프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요쪽에 배들이 지나간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인 그 관리 결정권자가 이란이에요. 이란하고 예멘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도 미치겠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UAE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달러하고 위안화 결제 사이에서 뭐 뒤흔들리고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통제하려면 요 두 나라를 통제해야 된다고. 근데 제일 큰 나라가 이란이가, 이란은 먼저 손을 봤던 거죠. 후티 반군 지금 손을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 보겠는 거야. 힘들어서. 이란도 잠시 쳐봤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 간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단 간 보고서 간만 보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간 보고 지금 휴전하자 그러면서 끝내는 것 같죠. 아이고, 이거 놓칠 놈들이 아닙니다. 최대한까지 해볼 거예요. 그냥 간 보고 끝내려면 뭐 하려고 미사일 날리고 그랬어. 이스라엘의 그 이란 공격은요, 이전보다는 동기가 조금 더 커요. 이 월가하고 CFR, 빌더버그 서방 엘리트들이 결코 이 중국과 브릭스의 위안화 결제, 이거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회원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이 달러 기축통화를 세 달러를 지키겠냐고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제일 좋은 게 이란을 장악해서 중국과의 석유 결제를 달러로 바꿔버리고, 응?
또 가격도 물론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난민들을 모두 청소해서 그쪽에 있는 석유, 가스, 원전 다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달러로 결제하면 되고 이스라엘이 원래 뭐 종교적인 의미를 좀 더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 그럴 테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결제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디아하고도 연관이 저기 위안화 결제가 좀 어렵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또 러시아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래서 이란을 건드린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이란이 말입니다. 브릭스의 회원국이 된 게 이게 이제 전쟁을 부른 원인이죠. 그럼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남이사 회원을 하든 말든 간에 왜 쳐들어오냐고. 그 베네수엘라도 이제 같은 그 조건에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간에 월가는 말입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의 석유 거래하고 결제, 유통망 이런 거 손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결제 손보면은요, 유통망도 같이 손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월가는요, 중국과 브릭스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 거의 확신했어. 우린 중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이란이라고 하는 고리를 하나라도 챙김으로써 향후에 벌어질 1대1을 기축으로 하는 전체 유라시아 전체와 유럽과 저 아프리카까지 모두 이 디지털 결제 지분에서 기축통화 지분에서 지분 싸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하여간 엄포를 일단 뭐 정말 창피한 짓을 해버렸죠. 이 트럼프가 그러질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한테 무기나 더 줘가지고 이란을 계속 공격하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 주둥아리를 놀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만하자 그랬나 봐. CFL에서 그랬나 봐요. 트럼프한테 야야야 그만하라 그래.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핑계거린 대줘야 되니까 무슨 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포를 날렸나 봐. 다 듣고 싶지 않고요. 다 귀찮은 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란의 원유를 장악하여 이 원유 장악하려면 당연히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브릭스 넓어지는 브릭스 1대1로를 완전히 버릴 수 없으니까 유통망과 결제망을 최소한 50% 이상은 장악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이란을 공습하는 거였다. 이거나 그 말이죠. 이제 조금 작은 주제로 내려와 볼까요? 이스라엘 정부는 말입니다. 미 국무부의 개조. 그럼 미 국무부는 미국 유대 네트워크의 개조. 같은 유대인인데 둘 다 개예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미국에게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미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원격 통치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성립할 때부터 모두 가난하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몰려들었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안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미국만 붙들고 이스라엘을 원격 통치했다고요. 이스라엘 국민들 어린아이까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1973년 결국 석유 달러를 만들어낸 것도 미국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스라엘은 중동에 띄어진 미국 군대의 항공모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 비행기를 다 날리고 행여 반격이 오면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야 되는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는 미군 사령관들이 항상 장난삼아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사령관 하나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중국 바다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 그랬어요. 근동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 비행기가 중국으로 뜨거나 어디로 뜨거나 대만으로 뜨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반격을 받을 장소는
대만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미사일이 다 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자제하는데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그 저기 코멘트 하는 사람들이 야 드디어 미국이 한국의 어떤 군사적 전략으로서 파트너로 인정해줬구나. 나 이런 미친놈 정말 처음 봤어요. 정말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히읗자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